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제가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부분집합이 뭔지 살짝 배워봤고 또 만드는 것도 해봤는데 한 번 더 연습해보죠. 자, 우리 집합 A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저 집합의 부분집합을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였죠? 원소를 데리고 나와서 거기다가 집합기호를 탁 씌워주면 이것이 바로 부분집합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인 공집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다 구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였죠. 자, 한 번 더. 제가 집합 A를 원소를 2개를 줘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한다면은 일단 1이라는 원소 데리고 나와서 집합기호 씌워주고 2라는 원소 데리고 나와서 집합기호 씌워주고 그 다음에 1, 2를 전부 다 가지고 나와서 집합기호 씌워주고 그 다음에 공집합까지 해서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집합 A가 만약에 1, 2, 3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건 첫 개념 강의니까 여러분 조금 귀찮아도 잠깐 멈춰가지고 여러분이 이 녀석의 부분집합 한번 쫙 써보시겠어요? 이거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번 해보시고 이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쓰고요. 저도 지금 쓰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야. 일정한 뭔가 좀 규칙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와 2개일 때와 3개일 때 그리고 하나도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볼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원소가 2개짜리인 부분집합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원소가 3개짜리 부분집합 1, 2, 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집합까지 해서 집합 A의 부분집합이 총 8개 있다 정도로 알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지금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뭔가 느꼈으면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좀 당연한 이야기인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의 부분집합도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수를 한번 정확히 세볼게요. 이 녀석의 부분집합 개수는 2개입니다. 자, 부분집합 개수예요. 2개이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뭐라고 했었죠? 바로 찐 부분집합. 제가 일부러 센 소리로 강조하죠. 진짜 부분집합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찐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제외하고 얘가 진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1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부분집합 4개고 찐 부분집합은 당연히 자기 자신 요거 제외한 나머지 3개가 찐 부분집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때는 부분집합 개수가 8개고 찐 부분집합은 그보다 하나 작은 항상 자기 자신의 모양새를 가진 녀석은 빼야 되니까 진 부분집합은 7개라는 게 보이죠. 자, 이거를 규칙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잖아요. 그럼 이때 그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와 진 부분집합 개수는 이런 관계가 있답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면 부분집합 2의 n제곱개. 진 부분집합은 당연히 자기 자신 하나 빼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 자,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 강의에서는 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부분집합의 개수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요 2개라는 거는 사실은 2의 1제곱, 이 4개라는 거는 사실은 2의 제곱. 원소의 개수 2개일 때 2의 제곱. 원소의 개수 3개일 때 요것은 2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원리는 이제 설명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부분집합이 만들어질까? 원리는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이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개수가 이렇게 결정되는 원리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뭘로 해볼까요? 이 녀석으로 한번 해보죠. 이 녀석으로.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집합 A의 원소가 지금 1하고 2하고 3이 있었는데요. 집합 A의 원소입니다. 원소라고 쓸까요? 자, 집합 A의 원소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내가 탁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열심히 제가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이 부분집합을 만들 때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소 1, 2, 3을 여기다가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집합 기호 안에다가 원소 1, 2는 집어넣고 3은 집어넣지 않게 되면 이런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경우의 수로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면
자, 원소 1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요. 원소 2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게 되고 원소 3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를 가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나올 수 있는 여기다 넣거나 빼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의 케이스가 2의 세제곱계가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개수가 나왔던 거죠. 여기서 이해가 팍 돼버리면 이미 이건 너무 쉬운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살짝 아리송하면 지금 부연 설명해 드릴 거니까 들어보세요. 자, 별거 아니에요. 내가 부분집합 만들려고 하는데 1이라는 원소를 넣을래 말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들어갈 거냐 말 거냐 OX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원소 2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소 2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원소 3도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써보는 거 우리 공통수학 1에서 경우의 수 수형도 한번 그려봤었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들어가고 들어간다라는 말은 1, 2, 3이 전부 다 들어갔다는 소리고 그럼 어떤 부분집합의 탄생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1, 2, 3이라는 부분집합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탄생이 된 거고요. 자 집어넣고 너는 안 집어넣겠어 이런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1이라는 부분집합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써볼 수 있겠죠. 넣고 안 넣고 그러면 이것은 1, 3 넣고 안 넣고 이러면은 이것은 당연히 1을 의미하는 거고요. 안 넣고 이러면은 이것은 2, 3 그 다음에 안 넣고 그러면은 2 그 다음에 안 넣고 그러면은 3 마지막 다 안 넣으면 무슨 집합이겠어요? 공집합이 딱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8개의 부분집합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 다음에 보게 될 게 뭐냐면은 어떤 특정 원소는 집어넣고 특정 원소는 집어넣지 않고 막 이런 류의 응용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할 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진다면은 쉽게 할 수 있고요. 자, 요거 한번 간단하게 확인 일단 하신 다음에 이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좀 복잡한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지우지 않았거든요. 이제 조금 발전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야,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 8개인 거 알겠는데 나는 이런 게 궁금해. 특별히 원소 1이 반드시 들어있는 부분집합 개수가 궁금해 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줍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냥 세볼 수 있죠. 원소 1이 반드시 들어간 거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 요거 넷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매번 저렇게 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카운팅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이 OX의 원리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원소 1은 아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두 가지라고 했지만 이 문제에서는 원소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라고 경우의 수가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원소 2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원소 3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이러한 경우의 수를 결국 세보면 1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2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OX로 생각해 볼까요?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것은 1은 방법이 없어.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1은 요 동그라미에만 이 경우의 수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은 반드시 포함되고 2나 3은 들어가거나 말거나 결정이 되니까 결국 만들어진 부분집합 보세요. 전부 다 1이 들어있는 부분집합이 탁 만들어졌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의 제곱이라고 쓸 건데 이것을 우리가 원리대로 이렇게 어떤 공식처럼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2에다가 이 3-1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3이라는 거는 집합 A의 전체 원소의 개수인데요. 거기서 1을 뺀다? 요 1은 뭐냐면은 반드시 포함하고 싶은 원소의 개수예요. 자, 개수입니다. 여러분,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하니까 1을 뺀다. 이게 아닙니다. 저게 한 개라서 1을 빼는 거예요. 이거 원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자, 다른 이야기도 해볼까요? 비슷하게. 자, 이번에는 원소 2를 지금 글씨가 왜 이러죠? 원소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한번 세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1로 딱 와서 원소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셀 수가 있는데요. 이걸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1은 포함하든 말든 괜찮아. 두 가지 경우. 근데 원소 2는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고요. 원소 3은 다시 한번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얘도 2 곱하기 1 곱하기 2 해가지고 역시 2의 제곱인데 원리는 아까랑 유사하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전체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1은 내가 포함하고 싶지 않은 원소의 개수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2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요 x에 해당하는 요 라인의 케이스만 보자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에서 얘가 나온 거고요. 동그라미 xx에서 얘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요 케이스 xxo에서 이거 나온 거고 xxx에서 이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밑줄 친 게 바로 저기 있는 녀석이랑 같다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개를 결합 짬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원소 1은 반드시 포함하고 원소 2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을 한번 세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직접 세보면 원소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1은 포함, 2는 포함하지 말아야 돼. 그럼 이런 게 하나 또 보이네요. 이제 두 개밖에 안 보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원소 1은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만 우리가 보자는 거죠. 한 가지. 원소 2는 포함하지 말아주세요 그랬으니까 이것도 무조건 한 가지예요. 이 x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라인만 보는 거고 이제 3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5x 되면서 이 라인들의 케이스를 보면 1, 3, 1 딱 우리가 저 찾은 거랑 만나게 되는 거죠.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이것은 2의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내가 반드시 빼고 싶은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반드시 넣고 싶은 원소의 개수, 포함하고 싶지 않은 원소의 개수들을 다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좀 개수를 많이 해가지고 가벼운 예시 하나만 또 해볼까요? 아주 가벼운 예시. 자, 예시 문제. 집합 A를 1, 2, 3, 4, 5라고 하면 1, 2, 3, 4, 5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의 부분집합 개수는 2의 5제곱 32개, 진부분 집합 개수는 31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원소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고 그 다음에 원소 3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초보 때는 머릿속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야. 원소 1, 2, 3, 4, 5를 이런 부분집합 여기다 쓸까요? 부분집합 기호 안에다가 적당하게 넣거나 빼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을 찾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원소 1은 포함해야 되니까 반드시 한 가지죠. 원소 2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 한 가지. 원소 3은 포함하지 말아야 되니까 역시 경우의 수 한 가지. 이제 4랑 5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5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우의 수로 이 케이스들을 다 확인해 본다면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부분집합 개수는 4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써보면 1,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를 써보면 1, 2, 4, 1, 2, 5 그렇죠? 그 다음에 1, 2, 4, 5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교과서 수준의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세는 법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또 파생이 되면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뭐 적어도 어떤 원소를 포함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A 또는 B라는 원소를 포함해야 된다. 뭐 또는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또 어려운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좀 문제 풀면서 좀 더 확실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